이스라엘 12지파의 땅으로 떠나는 여행, 성지가 좋다. 가장 많은 땅을 소유한 므낫세 지파. 므낫세 지파의 땅 동쪽 고원에는 유대인 이민자들이 세운 초기 정착촌이 있는데요. 프랑스풍의 건물이 아름답게 자리한 지카론 야콥이 바로 그곳입니다. 농업 발전의 역사와 이스라엘 민족 정신이 살아 숨쉬는 곳. 지카론 야콥 마을에 담긴 수많은 이야기. 성지가 좋다에서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성지가 좋답니다. 성경의 땅 이스라엘 성지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계신 이강근 박사님 연결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루살렘입니다. 네, 한 주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은 이제 백신을 통해서 일상으로 돌아왔고 드디어 5월 29일 첫 성지 순례팀이 들어왔어요. 거의 1년 2개월 만에 이제 재개가 되어서 이제 드디어 한국에서도 성지 순례팀이 올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네, 너무 반가운 소식이네요. 오늘은 어디로 가게 되나요? 자, 오늘은 이제 계속해서 므낫세 지파의 이 동쪽 고원지대인데요. 네. 특히 이곳이 중요한 것은 1880년대 말에 첫 근대를 연 이스라엘의 이민자들이 와서 세운 몇 안 되는 그 도시 중에 하나. 도시라고 하지만은 이슈브라고 하는 유대인 마을이죠. 그곳 지카론 야콥을 찾아갑니다. 네, 지카론 야콥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므낫세 지파의 지중해가의 도르에서부터 저 지금 들어온 뒤쪽에 보이는 지카론 야콥, 한때는 이제 사마리아라고 불렀던 지역이면서 근대 이스라엘을 연 지카론 야콥인데요. 먼저 이곳에서 지카론 야콥에서 처음으로 포도주를 생산하면서 병을 만든 에서 발견된 유물, 유적지의 유물들을 이곳에 박물관을 만들어 놨고요. 특히 이곳은 이 고고학 박물관이면서도 이렇게 유리 박물관인데, 이것은 1891년에 이 이스라엘의 땅, 이 가나안 땅에서 최초로 유리로 만든 포도주 공장, 포도주 병을 만드는 공장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 해안가에서 모래를 채취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바로 바론 로스차일드라고 하는 로스차일드가의 5번째 아들이 이곳 성지에서 대대적인 이 정착 사업을 시작한 현장이고요. 그 첫 병을 만들던 공장이 오늘날에는 이렇게 박물관으로 되어 있는데, 먼저 이곳 박물관을 보고 므낫세 고원 지카론 야콥을 한번 가겠습니다. 뭐니 해도 이곳은 1892년에 처음으로 이곳에서 이 포도주를 생산한 그 포도주를 담는 이 지중해 병을 만드는 해안가에 곳이죠. 모래에서 이렇게 유리를 채취를 해서 그렇죠. 이 유리를 활용한 병을 만든. 네, 이렇게 이 지중해가에서 나는 모래에서 이 유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유리공업을 시작했던, 물론 유리의 역사는 로마 시대 때 이전까지도 거슬러 올라가지만 중요한 것은 근대 이스라엘을 여는 19세기 초에 19세기 말에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유리, 특히 이제 포도주 병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에 의미가 있고요. 지금 이곳에 작은 유리 박물관이 있으면서 그 현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가 성지에 첫 발을 디뎌서 정착을 한 곳이 바로 므낫세의 땅. 지금도 그렇죠. 지카론 야콥이라고 하는 그의 마을이 있습니다. 네, 이곳 이제 초기의 이 모습인데, 바로 이 박물관은 바로 지난 시간에 소개했던 도르 지역의 그러한 이제 뿔고동에서 이 블루 색을 채취했던 같은 박물관 아니고요. 그 한편에 이렇게 유리 박물관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도르 해안가에서
이제 공장, 특히 박물관을 둘러보고 바로 저 정면에 보이는 바로 저 언덕 위죠. 그래서 므낫세 고원 지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곳에 1882년에 바로 그 유명한 이 로스차일드 가의 다섯 번째 아들 바론 로스차일드가 이곳에 첫 이 마을을 만들면서 바로 이 근대 이스라엘의 리션네지온이라든지 또 로시피나에 이어서 가장 최초의 그런 그 유대인 마을이 세워진 곳 중에 하나고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역사가 깊고 이스라엘 내에서도 첫 이 근대 정착지로 아주 굉장히 많이 찾아오지요. 특히 이제 그 아름다웠던 역사를 자랑하면서 현대의 카페 거리라든지 식당 또 초기 근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박물관이 이곳에 있는데 어쩌면 이곳이 근대 이스라엘을 여는 그런 민족 운동이라든지 또는 이 특히 농업을 중시했던 그 현장을 이렇게 이제 보시게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135년 전에 현대 이스라엘의 모체가 되었던 초기 정착한 유대인 마을이 있는데요. 네. 바로 그 중에 첫 마을이 바로 이 지카론 야콥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특히 네. 이 지카론 야콥을 대대적으로 이게 설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베냐민 로스차일드인데 그 이제 프랑스 풍의 집을 짓고 그렇죠. 특히 프랑스에서 가장 유명한 이 포도 산업을 시작을 했어요. 아마 이렇게 오픈하는 거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 하여금 이 야외 박물관처럼 보게 한 것 같은데. 마을 전체가 박물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네. שומרים את זה, שיהיה, הבנת? שלא תשכח מה זה. 하야나콘? לפני 100 שנים. בטח, חקלאות. 아, 의미가 있네요. 이게 사실 다 버려지는 것들이지만은 이 100년 이전에 어떻게 어떠한 그렇죠. 도구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잊지 않기 위해서 그저 그냥 생기는 대로 이렇게 해서 100년 네. 전에 처음 시작했을 때 당시의 삶을 이렇게 기억하고 싶어서 만들어 놨다네요. 네. 뭐 버려지는 것들이지만 이렇게 또 전시를 해 놓으니까 또 역사를 기억하는 좋은 박물관의 역할을 합니다. 또 그때 지금은 이제 네. 말이 없지만 그때 이제 말로 농사를 짓고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생겼군요. 스푼. 그렇죠. 숫죠. 대부분이 다 1800년대 말과 1900년대 초에 다리미. 예, 바로 첫 유대인 이거는 이 고기 자르는 리슈브의 역사를 볼 수가 있죠. 참 2000년 만에 나라를 잃고 세계를 방황하다가 이 땅에 들어와서 근대를 열었던 첫 유대인 개척자들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줬던 지금 100여 년 전 이상이 바론 지어진 로스차일드. 오리지널 지카론 야콥의 이제 거리인데요. 이 땅의 그 건축 스타일이 아니고 이게 프랑스에서 온 그렇죠. 스타일이랍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달라요. 그래서 재밌어요. 지카론 야콥에서 꼭 빼놓을 수 없는 집이 바로 이 집인데요. 그렇죠. 이스라엘 땅에 널려져 있는 그 야생 밀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서 그것을 개발을 해서 식량화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곳에 또 하나가 뭐냐면 그 사라라고 하는 여인의 집이었는데 이분이 네. 그 아론슨의 누나였는데 동생이죠. 나름대로 동생. 민병대와 같은 여동생. 것을 조직을 하고 적극적으로 이 오스만 터키를 대항을 해서 이 영국군을 도왔던 그러한 아주 중요한 이 운동이 있던 곳인데 그러니까 1차 세계 대전과 그 이전에 민족운동의 또 농업운동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이 집의 아하론슨의 가장 중요한 점은 이 팔레스타인 땅에 이 이스라엘 땅에 이 최초로 이 야생 밀들을 수집을 해서 결국은 오늘날 식량이 될 수 있는 그렇죠. 밀을 개발해낸 식량을 해결해 주었던 식물학자이면서 밀을 근대에 대단히적으로 생산을 열었던
아하론슨이고 또 하나가 이제 그의 여동생 아하론슨 사라가 있는데요. 비둘기 스파이. 여러분 식용도 있었지만은 네, 스파이 영어로 이렇게 썼다는 거. 네, 바로 그 현장입니다. 바로 이 집인데 이 사라라고 하는 여인이 이 이제 스파이 활동을 했는데 그 영국군에게 이 오스만 터키의 정황을 이 비둘기에다가 이렇게 그렇죠. 메시지를 담아서 영국군에게 이렇게 전달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게 이 비둘기가 실수로 영국군이 아닌 이 오스만 터키군에게 잘못 전달이 네. 되면서 그 스파이 활동이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체포가 됐죠. 되었죠. 바로 이 집인데 잠깐 그 집에 집에서. 가서 옷 좀 갈아입겠다. 그리고 이 집으로 옵니다. 그리고는 바로 이 숨겨두었던 권총으로 자살을 네. 합니다. 일단 모진 고문의 중요한 정보를 불지도 모른다는 염려하에서 특히 목에 총을 쏴서 말을 못하는 그런 이제 이렇게 하면서 며칠 후에 사망한 참 민족의 그 정보를 위해서 목숨을 던진 사라의 그런 현장입니다. 네, 뭐 당시에 이곳 그 지카론 야곱의 아주 바룩이죠. 늘 이곳에 이제 권총을 숨겨 놓았는데, 네, 그러니까 이 체포가 되어서 이송되기 전에, 총을 빼서 자살함으로써 네, 민족을 비밀을 지켰던. 비밀을 지켰던 거죠. 그래서 잠시 옷을 갈아입겠다고 들어와서 자살을 함으로써 이게 민족운동의 비밀을 민족운동을 지켰던. 하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집에도 이렇게 비밀 통로 또 비밀 장소를 마련해 놓고 네. 결국은 그 독립운동을 한 거네요. 제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하기 이전에 20-30년 동안은 정말 처절한 아랍과 또 당시 영국의 식민지 하에서 그리고 또 이제 오스만 터키의 하에서 정말 목숨을 걸고 민족운동을 한 독립운동의 현장이고요. 이렇게 집 지하에는 이 포도주를 저장한다는 이유로 무기와 비밀 창고를 만들면서 네. 와인을 그 보관하는 창고가 후에 민족운동의 장소가 그렇죠. 됐고 아마 이러한 자그마한 수많은 이 노력과 활동 또 투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은 오스만 터키로부터 그리고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는 중요한 그 장소 중에 하나가 바로 지카론 야곱의 아하론슨 집이. 그 실제 집이 이렇게 박물관으로 되어 있고요. 지카론 야곱에서 또 하나 아주 그 중요한 게 바로 이게 이스라엘 땅의 최초의 이미 그렇죠. 130년 전에 이 물을 끌어다가 수도 시설을 한 거래요. 그러니까 이제 바론 로스차일드가 대대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근대 마을에 물을 끌어와서 수도꼭지를 만들어서 이 동네에 물을 공급을 했죠. 네, 참 이미 1800년대 말 1900년대 초에 물을 끌어서 동네에 수도를 설치했던 것도 바로 지카론 야곱이 이 초기에 아주 발달된 근대화된 마을이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요. 지금은 그러한 그 토대 위에 이렇게 아름답고 이스라엘에서도 지카론 야곱 하게 되면 1882년에 첫 시작한 몇 개 안 되는 초기 마을이면서 지금 그 역사를 간직한 정말 좋은 주말의 카페와 식당과 또 밀을 개발한 아하론슨이라든지 민족 운동을 한 사라를 기념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의 역사적인 장소이기도 하고요. 특히 이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에는 인근에서 참 많은 사람들이 오면서 주말의 역사를 공부하는 장소이기도 하고요. 이제 코로나가 많이 완화가 되면서 이제 조금 좀 활기를 띠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담았습니다. 예, 또 아내가 방앗간을 그냥 참자가 지나갈 수 없는 것처럼 뭐 하나 액세서리 하나 사고 싶다고 해서 또 경험도 할 겸 이렇게 이쁜 한번 해봐요. 네, 바로 요거를 90세켈이니까 한 3만 원 주고 샀는데 네, 우리 성재가 좋다를 야, 요거 하나만 이렇게, 있어도 아주 분위기가 제가 선물 하나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지카론 야콥은 정말 많은 뭐 회당이라든지 박물관, 오래된 100여 년 이상 된 여러 프랑스풍의 이 건물을 보는 것도 즐겁고요. 특히 초창기에 농업을 중심으로 이 세워졌던 이 지카론 야콥의 이렇게 초기의 농부의 모습이래요. 열심히 일을 하고 낮에 휴식을 취하는 그런 동상이 있어서 저도 촬영 중에 고단한 몸을 이렇게 한번 흉내를 내봤고요. 그다음에 이 티슈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곳 카르멜 이 브랜드 있는 포도주인데, 왜냐하면 이 문하세 지파의 이곳에서 성공적인 농업이 바로 포도 농사와 최초로 그 포도를 통해서 와인, 포도주를 만들었고요. 무엇보다도 이 유리를 직접 채취해서 포도주 병을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현장으로 나갑니다. 이 포도를 활용해서 포도주를 만들었다가 하는, 그러니까 1890년대에서부터 5대째 농사를 지으면서 포도주를 이 생산하고 또 포도를 재배하는 곳을 찾았는데요. 마침 제가 갔을 때가 이제 포도가 이제 막 싹이 나는 때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역사적인 현장을 한번 찾았습니다. 이어지는, 그러니까 이 지카론 야콥 인근의 네. 들과 산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는 것이 바로 이 포도입니다. 130여 년 전 이곳에 정착했던 유대인들이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이 바로 이 포도 농사. 그리고 이 포도를 통해서 이 포도주 산업이 네. 이 기반이 되었던 거죠. 예, 보세요. 아주 바로 이곳이 문하세 고원 지대에서 근대를 연 첫 농업, 이제 포도 농사와 그다음에 이 산업을 일으켰던 현장인데요. 주중해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그 고원 위쪽에 이렇게 위치를 했고요. 자, 이제 포도가 이제 생산할 때가 아니어서 그래도 이제 포도주를 만드는 공장을 방문을 했는데, 이 이스라엘에서도 카르멜 또는 티슈비 하게 되면 가장 최초의 브랜드로 유명하고요. 이 관계자에게 우리 성재가 좋다 한번 협조를 해달라고 해서 이제 매니저가 나와서 이곳은 이제 포도를 추수하는 거대한 트랙터예요. 그러니까 이 그렇죠. 네, 이스라엘은 농업은 과학이라 그럽니다. 그만큼 이 과학적으로 모든 것을 개발을 해서 트랙터도 만들고, 지금 이것은 이제 거대한 포도주를 숙성 이제 시키기 위해서 즙을 짜는 화이트 곳인데요. 와인과 레드 와인을 네. 분리해서 이렇게 통을 둔다고 합니다. 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거대한 통에 이제 포도즙을 짜서 이것을 숙성시키는 또 곳을 이제 보여달라고 했는데, 네, 이렇게 해서 이제 1년에서 2년 정도를 숙성을 시켜서 생산을 하죠. Minimum, maximum שנתיים. 네. 포도즙을 짠 다음에 이 통에 넣고 보통 1년 또는 2년 정도를 숙성을 시켜서 이 포도주를 이렇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교의 모든 예식에는 이제 포도주가 기본적으로 예배와 이런 그 행사에 거의 뭐 할례식에서부터 결혼식, 장례식이기까지 포도가 사용이 되고, 자, 드디어 마지막 생산품 병에 그렇지요. 담는. 근데 이 포도주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네, 특히 이제 오늘날 뭐 교회에서도 성찬식에 포도주가 사용이 되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땅에서 이 포도주는 모든 예식, 기도, 회당 예배에 필수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아마 그래서 이 로스차일드, 바론 로스차일드가 첫 시작한 산업이 포도 산업이고요. 이렇게 그 역사를 아마 이 성지 이스라엘에서 가장 오래된 이 포도주를 생산하는 곳이 바로 이곳 지카론 야콥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생산된 포도주를 이렇게 인근에 주말에 찾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또 맛을 보게 하고 파는 곳인데, 네, 이것이 문하세 지파에서 이스라엘 최고의 포도주를 생산하는, 어떻게 보면 이 문하세 지파의 포도주와 함께 또 최근에는 달콤한 초콜릿을 또 만들더라고요. 변신합니다. 네. 이 포도주 전문 이 생산을 하다가 이 7년 전에는 그렇게 네. 이 초콜릿도
그런 의미에서 문화세 하게 되면 이 유대교의 중요한 포도주와 또 삶을 달콤하게 맛을 내게 해주는 이 초콜릿이 떠오르게 되는데 משפחת רוטשילד, 네. שהגיעה לזיכרון יעקב, ובנו פה את היקב הכי גדול בעולם ב-1882. 그러니까 참 이 만남이란 게 이 5대 손이신데요. 첫 그 할아버지 때에 이곳에서 로스차일드를 만났답니다. 네. 이곳에 왔던 로스차일드가 이 포도 농사를 좀 하면 어때? 또 이 농사를 지은 포도로 이 포도주 산업을 하면 어때라는 제안을 받고 네. 즉시 시작한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5대 손째까지 내려오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그렇죠. 이 포도주 산업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은 유대인들에게 매주 안식일이라든지 결혼과 할례식 역사가 모든 있는 예식에 예를 들어서 필요했던 포도주를 이 이렇게 포도 한 순수 그루에 재배를 하고 생산했던 거죠. 정도면 이게 1, 2년 키워서 되는 건 아니고요. 네. 아마 한국에서도 이렇게 포도나무 하나가 거의 나무와 같아요. 그렇죠. 참 어쨌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문하세 지파의 이 고원지대에서 첫 근대를 연 지카란 야콥과 또 그들이 시작했던 이 포도 농사와 이 포도주 이 산업을 시작했던 바로 지카란 야콥, 바로 문하세 고원지대의 지금의 모습입니다. 네, 영상 잘 봤습니다. 영상 중에서 또 로스차일드가 문하세 땅에 유대인 정착을 도왔다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주로 어떤 일을 했나요? 그렇죠. 로스차일드 하게 되면 유럽의 금융 재벌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특히 5 아들 중에서 막내였던 바론 로스차일드는 다른 형들처럼 이 사업에는 관심이 없었고 성지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일찍이 네. 막 이 땅에 들어와서 정착을 하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땅을 사주고 그들이 땅을 개간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줬는데 그 첫 농사가 이 포도 농사, 그리고 이 포도 농사를 통해서 최초로 포도주 산업을 하고 이 지중해가에 있는 모래를 채취해서 유리병으로 된 포도주를 만든 첫 시작점이 바로 이 문하세 지파의 땅 지카론 야콥입니다. 그렇군요. 아주 아름다운 마을이던데 또 역사도 참 흥미롭네요. 유대인들에게는 의미 있는 곳이겠어요? 그렇죠. 오늘 이제 보신 대로 첫 그 유대인들이 정착을 시작하면서 이 야생미를 연구를 해서 식용, 이 식량 문제를 해결해 주었던 아하론순이라든지 또 그의 여동생인 사라가 특히 오늘 이제 보신 대로 이 독립운동을 하면서 나중에 이제 오스만 터키에 발각이 되어서 이제 모진 고문으로 이제 실토하든지 이제 그 어림을 채웠을 때 스스로 이 잠깐 이렇게 집에 오늘 보신 대로 옷을 갈아입는다고 하면서 숨겨놓았던 권총으로 특히 말을 못하게 목을 쏴서 비밀을 지켰던 정말 독립의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곳이기도 하죠. 바로 이곳이 문하세 땅의 지카론 야콥입니다. 그러니 많은 유대인들이 참 많이 찾아옵니다. 네, 오늘도 흥미있는 여행 감사드리면서요. 여기서 인사드릴까요? 네,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지가 좋다는 인터넷을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